자, 오늘로서 사회득전인데요. 자,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넷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자,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가져야 된다. 각각 또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그리고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돈 쓰는 능력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4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이다. 그러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이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돈 잘 번다, 돈 잘 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진 사람 대부분은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진짜 그렇죠. 낙천적이고 포기하지 않아 사업가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다. 전문직 직업을 가진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 능력이 있다. 특히 사업가들 중에서는 이 능력만 유난히 뛰어난 사람이 많다. 이 능력만, 돈을 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 아까 4가지 능력 중에서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미숙한 면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버는 것만 잘하면 좋겠다 이다.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고 방관하기 일수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은 후에 뭉칫돈으로 날린다. 세금 보고를 허술해하거나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면 믿고 맡긴다는 듯한 호탕한 사람,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귀찮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항상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버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다.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아니다. 맞죠?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같은 사소한 것부터 해서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아야 한다. 다시 말을 하면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해 우리 지금 현재 돈을 모으는 능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이 그를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게 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풀지 않으면 큰 돈을 풀지 않아서 주위에 사람이 떠나게 된다. 사람이 떠날 때는 돈도 가지고 떠난다.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을 보는 능력은 인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된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이 새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빈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3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그러니까 첫째로 돈을 버는 능력, 그다음에 돈을 모으는 능력, 그다음에 돈을 유지하는 능력. 3번째죠.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 또한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능력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다. 힘든 일이라고 하고 있죠.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수성이라고 하죠. 수성.
성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다.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영이 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자신과 걸맞는 집, 차, 음식, 친구, 명품을 찾기 시작하고 금융, 정치, 경제를 보는 눈도 일반인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선생을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선생이 되거나 어른 행세를 하기 시작하기 좋은 때다. 그러나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집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이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되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유지를 못하는 탓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투자는 가장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 중에 하나다. 지금 재테크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묵혀놓거나 섞여 있는 사람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투자라고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분야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통찰과 거시적 안목을 함께하고 들어감과 나옴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 주식에 있어서 팔 때 살 때를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사고 팔 때를 알아야 된다.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돈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돈 쓰는 능력.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나는 검소하고 잘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렇고 아들, 딸은 그럴까?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의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부자의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는 왜 아끼지 않냐? 이런 말은 교훈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이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된다. 설령 그것이 부모님의 용돈이라고 해도 정해진 날짜에 직원 급여 나가듯이 정확하게 나가야 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날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그날 바로 지불해 줘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청소든 술이든 배달이든 심부름이든 그렇다. 그런 돈은 그날 바로 줘야 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으면 갚아줘야 된다. 미용실 약속을 하고 잊었거나 늦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머리 손질 안 해서도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한다. 미용사에겐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줄 것이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인건비 하는데요.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기술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겠죠. 특히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냥 돈을 보내주면 된다. 그것이 상식이다. 반찬도 준비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못 가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르면 되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는 돈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필요가 없다. 너 돈 많이 버니까 네가 밥 사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욕은 보약이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밥을 사줘라. 그런 사람에게 밥값 몇 번을 더 내줘도 되지. 너가 돈 많이 버니까 당연히 네가 밥 사줘야 된다. 이렇게 당연시하는 사람에게 사준 것은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돈이 나를 욕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버리고 인적 관계를 단절하라 이 뜻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다 낫다.
내 돈이 나를 욕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돈을 허망하게 써버리게 되면, 내 돈이 날 욕하면 돈이 나를 떠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살 수가 없다. 잠깐 부자가 된 맛은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참함이 더 커진다. 한번 부자가 돼도 유지를 잘못하고 그렇게 되면 한번 부자 된 맛을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몰락했을 때 그 비참함이 더 커진다는 뜻이겠죠. 한번 부자가 돼서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런 슬픔을 맛보지 못하죠. 근데 한번 부자가 됐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되면 한번 부자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비참함과 슬픔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많이 벌어서 버는 방법, 잘 모으고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잘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잘 쓰는 방법, 이 네 가지를 잘 알아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의 네 가지 능력, 돈을 관리하는 능력, 돈을 지키는 능력, 쓰는 능력,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